이보다 재미있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맞습니다. 박구용입니다. 네, 왔어요. 박구용 왔습니다. 경상도에는 박혁거세가 있다면 전라도에는 박허세가 있다. 허세남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혁거세가 저의 조상입니다. 진짜요? 네, 그렇죠. 예, 당연히. 정말? 예. 그 조상이 박혁거세예요? 그렇죠. 박 씨는 다 시조 하나예요. 예. 진짜? 네. 그래서 그런가 박혁거세가 있다면 전라도에는 박허세가 있다. 누구 아이디어예요? 우리 조이병의 아이디어예요. 그렇군요. 내가 허세남 그랬더니 그러면 박허세, 박혁거세 이렇게 해가지고 박허세라고 부르자고. 예. 별로 재미는 없네. 아니 시작할 때 그렇게 웃어놓고 재미가 없다고. 조이병이 오늘 좀 곱게 화장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요? 예? 너무 달라서? 예. 너무 예뻐 보여서? 왜 말을 무리한 질문을 하고 그러세요? 아니 왜 말을 못해요? 기명기다 아니면 아니다. 늘 그렇듯이. 아니 나는 모든 여인이 다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냐하면 뭔가 다르다는 건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예. 화장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화장을 해도 달라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예, 많죠. 보통 화장은 약간 변장술, 그렇죠. 남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전과 후가 많이 달라서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안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아니, 사실은 화장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죠. 비포와 애프터를 그렇죠. 모르잖아요, 대부분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장은 모르거든 내가 지금. 화장 안 하는 걸 몰라요, 초장은. 저는 비슷해요. 그래요? 예. 근데 여기 화장 한 얼굴과 안 한 얼굴을 동시에 본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한 분이 저분인데. 우리 피디님. 네, 본인은 본판이 예뻐서. 예쁜 연구원님. 그렇죠. 네. 아주 좋아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확연히 기본적으로 내가 화장할 때 보니까 화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장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름다우세요. 조이병이. 네. 그런데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됐다. 네. 완벽하다. 어제 드신 술이 안 깼나 봐요. 네, 어제 학회 참석하고 술 한잔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수님은 맞구나. 네. 또 학회에서 발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와. 학자는 어디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학자가 어떤 조직하고 정체성을 가질 때 저는 교육자로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전남대학교죠. 네. 교육자로서는 전남대학교가 저의 정체성과 연관되죠. 학자로서는 학회가 중요하거든요. 학자로서는 학회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철학회는 다양한 학회가 있어요. 예. 대학회가 있고 큰 학회가 있고 분과학회가 있어요. 이 분과학회가 중요하거든요. 대학회보다 분과학회가 더 훨씬 중요하죠. 왜요? 대학회는 전시장이죠. 일종의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양한 학문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냥 발표하고 논평하고 끝나요. 네. 그것은 어떤 학회 구성원 간의 연대, 신뢰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죠. 그냥 일종의 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사죠. 철학하는 사람들끼리 연구 행사. 그런데 이제 분과학회, 분과학회 학문 분야별 나눠진 다양한 분야로 나눠진 학회가 있어요. 여기가 자기 정체성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학자는 그 학회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학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학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정받고 있다. 학회에서 인정받고 또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그 학자들 간의 인정 시스템의 가장 핵심에 학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학회 활동을 하지 않는 학자는 학자가 아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박허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다. 한가운데 있는 게 박구용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항상 학회에 가면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중심을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중심은 최장군이죠. 그렇죠. 나는 손님이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참나. 항상 때를 가려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알았어요. 제가 중심 잡을게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잘 끌려오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욕망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문화산업. 아도르노가 얘기한 문화산업은 욕망 질서의 재편이다. 일단 문화산업 이 말을 그분들이 처음 썼으니까 그 처음 쓴 독일어를 한번 알아볼까요? 독일어로 뭐죠? 쿨투어
인더스트리. 영어 발음이 거기에서 약간 유래가 그렇죠. 됐나 봐요. 영어식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컬처 인더스트리. 당황하시네. 컬처 인더스트리. 그렇죠. 예. 그게 문화산업. 문화산업이란 말이고 그것은 문화 컨텐츠를 상품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문화산업은 스스로가 상품이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것을 선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광고의 기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노출된 신발, 옷, 갖가지들을 보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사고 싶어지는 욕망을 만들어준다. 그렇죠. 그게 문화산업이다. 예를 들면 드라마의 주인공이 더군다나 내가 선망하는 주인공이 뭔가 입은 옷, 스타일 이런 걸 지향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따라하고 싶은 만한 따라할 것 같은 그런 연예인이나 그런 출연자가 입은 옷을 궁금해하면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완판이 막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바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문화산업이 매체 플러스 SNS로 옮겨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이 쓰고 바르고 입는 것까지도 이제 문화산업의 그 영역이 넓어졌다. 그렇죠.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고관절이 중요하다. 고관절이 아프면 안 된다라는 지금 방송을 한다고 봐요. 건강 예능 프로그램 하고 있다고 봐요. 요새 고관절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테니스 치는 남자입니다. 아 그래요? 테니스를 고관절로 치진 않잖아요. 아니 고관절이 튼튼해 테니스를 칠 수 있죠. 중심이 쫙 잡혀 있으니까. 잡혀야 되죠. 그건 코어라거든요. 코어가 잡혀야 돼요. 그렇죠. 뭐든 중요합니다. 운동은 코어가 딱 잡혀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테니스를 잘 치는 남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냥 테니스를 하는 남자가 아니에요. 오늘따라 또 더 심하네 이 허세가. 그래서 이제 그 고관절에 관한 건강 의사들이 나와서 막 설명을 해요. 그 시간에 바로 홈쇼핑에 들어가 보세요. 반드시 관련 고관절 약이 나온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 농산물. 그러면 대단한 농산물에 대해서 막 어떤 농산물이 좋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기 가락동 시장에 지금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컬처 인더스트리 영어가 안 되네. 컬처럴 인더스트리가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죠. 커져가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게 산업은 산업다운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산업은 산업이지 사업이지 문화 예술이 아니에요. 예술이 아니다. 그렇죠.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랑 분리시켜야 된다. 그건 경제 논리로 봐야 된다. 그렇죠? 경제 논리로 본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또 그것도 우리가 K컬처 또는 K 문화 산업이 세계적인 어떤 반열에 오른 건 긍정적인 거예요. 그건 그 문제는 따로 하고. 산업의 관점에서는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욕망, 구조와 질서는 굉장히 교란시킨다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이랑 연결시키면 되겠습니까? 욕망이라는 게 점점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같은 것을 욕망하게 된다는 거죠. 끔찍한 일이죠. 질적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모두가 같은 것을 욕망하게 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거든요. 돈은 축적하는 거. 돈 늘어나잖아요. 내가 돈 있으면. 자본은 늘어나지 않으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집에 몰래 돈을 쌓아놔요. 그러면 그 돈은 줄어들어요. 어떤 개념을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죠? 돈의 가치는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돈은 스스로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을 축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본이 늘어나야 자본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늘리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돈을 늘리는 방법. 자, 아주 쉬운 말 해볼게요. 자, 여러분 식당에 가봐요. 점심에 맛있는 걸 먹으러 식당에 갔네. 그 식당에서 또 하나의 품목을 매출이 똑같은데 하나의 품목만 파는 식당이 순이익이 많겠어요? 여러 개의 품목을 파는 식당이 순이익이 많겠어요? 하나만 파는 데가 수익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욕망을 하나일 때 남는 게 많다. 그렇죠. 남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같은 걸 욕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적게 있죠. 투입해서 많이 뽑아낼 그렇죠. 수 있으니까.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산업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개인으로 돌아와서 내가 내 욕망의 주인이 되려면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어렵죠. 일단 어려워요.
일단 어렵다. 네, 일단 어려워. 우리가 나만의 욕망 체계를 갖는다는 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일단.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헛소리를 하게 돼요. 관념적인 얘기를 하게 돼요. 저는 철학자지만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이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자본의 질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 나만의 욕망을 갖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질서져진 문화산업에 의해서 동질화된 동일화된 같은 것을 욕망하게 돼요. 백화점에 가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사고 싶은 넥타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넥타이를 매지 않는데 예. 아주 오래전에 불가피하게 매야 될 지점이 있었어요. 그 넥타이를 사러 백화점에 갔네요. 어디에도 내가 원하는 넥타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뭘 원하셨는데요? 저는 아무건 무늬도 없는 것. 아무런 무늬가 없고 네. 색깔만 중요하다. 색깔만 있는 것. 색이 좋은 것. 그게 이제 제가 지향하는 현대 미학. 현대미학. Less and more. 네? Less and more. 네. 예. 적을수록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거추장스러운 무늬나 이런 거 다 빼고 그렇죠. 그냥 색깔로만 예. 넥타이를 드러내는 것. 그렇죠. 색깔도 아주 단명하고 담백해야죠. 그리고 색이 깊어야 되겠죠. 예. 예, 그런 걸 이제 지향하고 갔어요. 그게 디터람이라고 아십니까? 몰라요. 바우하우스 아십니까? 알죠. 그건 알죠. 네, 그거 있는데 저기. 왜 버벅거려요? 그 어디 쇼핑센터 이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거든요. 현대미학은 간단해요. 줄일수록 많아진다는 거죠. 줄일수록 많아진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멋진 패션을 하고 싶다, 멋진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러면 줄이세요. 뭔가를 빼세요. 빼면 뺄수록 당신은 아름다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즐겨 입는 옷 스타일이 네. 이런 어떤 단색 계열인가요? 그렇죠. 그냥 깔끔하게 딱 그렇죠. 떨어지는 거? 예, 예. 바우하우스. 그런 옷을 입었을 때 본인이 돋보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안 하는데 나는 미학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패션에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있으면 좀 더 복잡하게 아름다운 걸 추구하겠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능하면. 예. 제가 패션에 투자하고 싶은 만큼 이 패션에 열정이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슬로우 패션을 지향하거든요. 네. 슬로우 패션이 뭔지 아나요? 슬로우 패션. 예. 뭐 있잖아요. 슬로우 패션. 뭐? 맨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제정신도 아닌데 지금. 예, 여러분. 그 패스트푸드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스파 브랜드 빨리빨리 이제 교체가 되고 트렌드도 빨리 바뀌고 원단이나 이런 것도 그냥 대규모로 그렇죠. 만들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주 쉬운 말을 해볼게요. 유니클로, 자라 이런 옷을 입잖아요. 싸잖아요, 솔직히. 저렴한 가격. 예전에 비하면 그 품질과 그 어떤 패션, 그 디자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데 이 저렴한 패션 그러면서 그냥 앞서가요. 패션 세계를 앞서 나가거든요. 이런 건 사실은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일종의 동남아시아나 후진국형의 고역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버리는 옷이 전 세계 지구 환경을 완전한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옷을 버리면 아프리카 어디에서 입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벗은 옷은 아프리카의 쓰레기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해양의 쓰레기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옷은 적게 사서 멋있게 입어야 돼요. 오래도록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슬로우 패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슬로우 푸드만 지향할 게 아니라 슬로우 패션을 지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단순해야 된다, 패션 옷이. 예, 물론 조금 더 복잡한 아름다운 패션 세계를 지향하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하셔야 돼요. 세상은 아름다워져서 좋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우리가 보통의 일상적 삶을 사는 사람은 저처럼 가능하면 단순한 옷을 입어라. 어디서 뭔 얘기가 될까요, 아주 우리가?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 이렇게 왔냐면 바우하우스, 패션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less and more. 그러니까 적을수록 많아진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감안하고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그렇죠.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렇죠. 뒤에 부분을 철학자니까 채워줘야죠. 그렇죠. 우리가 이 문화산업의 논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백화점에 가서 뭔가를 사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걸 사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미 문화산업이 촘촘한 연결망에 의해서 이미 우리에게 욕망을 불러내는 체계가 있고 그 욕망 체계에 의해서 상품화된 것들만 백화점에 놓여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의 선택 가능성이 더 넓어졌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로 쇼핑할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우리가 이 문화산업을 욕망을 체계를 관리하는 문화산업으로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 그나마 우리가 같은 걸 욕망하더라도 뭔가 다르게 패션할 수 있는 그렇죠. 능력 예. 그런 걸 길러야 되잖아요. 그걸 길러야죠. 그런 걸 길러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패션과 관련해서는 단순해질수록 좋다. 머리 스타일도 단순해질수록 좋다. 가능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려라. 버리면 버릴수록 당신한테는 자유가 열린다. 아름다움이 열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 장군이 입은 옷은 이건 무슨 무늬인지 알고 계세요? 뭐예요? 이거 페이즐리 무늬라고. 좀 난삽하네요. 잠깐만. 진짜. 예전에 그 할머니들이 입었던 무늬인데. 진짜. 정말 예, 그래요. 패션은 항상 돌아옵니다. 그래요? 미래의 고향이죠. 할머니한테 입은 거 물려받았어요. 그렇죠. 예, 됐어요. 예. 재질은 뭐 현대적이지만 무늬는 고전적이다. 무늬는 고전적이다. 맞습니다. 클래식하다. 예, 클래식합니다. 예. 페이즐리 무늬라고 합니다,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욕망의 건축술 이 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짚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의 욕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기획할 것이냐. 욕망도 기획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첫 번째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 실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실현되지 않으면? 네, 내가 배고파. 지금 저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서 계속 뭔가를 원하겠지. 먹을 거를.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못 먹으면? 네. 죽죠. 아이. 알았어요. 오늘 한 끼를 안 먹고 두 끼를 못 먹는다 그러면 어때요? 네. 못 먹.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불만이 생기고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불쾌해지잖아요. 불쾌해지잖아요. 사람은 불쾌한 상황을 싫어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욕망을 그냥 이거 배고픈 것을 어떻게 없애버릴까요? 아니요, 먹어야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을 줄이면 또는 없애면 이 불쾌감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욕망을 줄이면 불쾌감이 없어질 것이라는 건 착각이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사랑을 고백하니까 실패하고 그로부터 불쾌감, 자존감이 상하니까 아예 사랑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건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기획할 것이냐. 가장 먼저 우리 욕망은 가장 기초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기초적인 욕망, 먹고 자고 하고 뭐 그런 거죠. 먹고 자고 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죠. 먹고는 분배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배분까지 포함하는 거. 먹고 자고 하고 이게 가장 기초적인 욕망은 그 기초적인 욕망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그 상태를 그냥 충족시켜야 된다. 충족시켜야 돼요. 충족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이런 사람 있어요. 뭐 한 끼만 먹으면 되지 뭐가 중요하냐. 그럴 수 있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먹는 것도 조금 더 다양성을 늘리면 늘릴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욕망은 다양해질수록 건강해요. 자는 것은 푹 자는 거잖아요. 물론. 그죠? 네. 그런데 잠자리도 예를 들어서 다양성을 견딜 수 있으면 좋은 잠자리 되겠죠. 네. 그렇죠? 이상한 말인가? 아니 그러면 이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자는 것도 집에서도 늘 한 공간에서 자지만 어떨 때는 바닥에서도 좀 자보고 그럴 수 있겠죠. 어떨 때는 뭐 앉아서 자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고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고집하지 마요. 욕망을 싫어하는데 나는 라면에 반드시 계란을 넣어야 된다. 나는 반드시 계란을 안 넣어야 된다. 이런 고집을 하는 게 가장 바보예요. 다양하게. 다양하게. 라면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잠자는 건 다양하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저 깊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잠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잠을 줄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욕망은 충분히 충족될지 해야 돼요. 먹고 자고 하고는. 이게 충분하게 충족을 시키고 싶은데 개인별로 그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그릇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내가 어느 정도를 충족시켜야 여기에서 만족감을 얻는구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욕망을 내가 실현할 수 없다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강박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난 저 여인을 너무 사랑해.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좌절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난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막 사랑 더 이상 안 할래. 이건 바보예요. 포기하지 말자. 이 여인이 내가 사랑을 한다 하는데 받아주지 않아. 나는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표현이라고 했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단 말이거든요. 예. 근데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사랑 그만할래? 그럼 바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랑을 찾으면 돼요. 아. 천지예요. 예? 열려 있어야 돼요, 항상.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사랑을 그만두잖아요. 그럼 내가 건강해지냐 이거죠. 불쾌한 감정이 사라지냐 이거죠. 불쾌한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욕망들이 기형적으로 발전해요. 다른 사랑을 찾으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내가 꽂힌 지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못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발견할 수 있죠. 발견할 수 있다. 아니, 못 발견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그건 동네에서만 노니까 그래요. 열려 있어 봐요. 다 천지예요. 매력적인 게 천지예요. 뭐라도 나의 그렇죠. 뭔가를 건드리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최소한 동물, 식물 사랑할 수 있죠. 네. 심지어 사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물과도 교우작용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욕망은 다양할수록 좋다. 다양할수록 좋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욕망도 다양하게 실현하는 게 좋고. 예. 예를 들면 내가 커피를 좋아해요. 그럼 다양한 커피를 마실 수 있을 때 커피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어떤 하나 커피만 고집하는 사람은 내가 술을 좋아해요. 다양한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한 술만 고집하는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술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주는 나는 소주야. 그것은 술의 세계를 욕망의 세계로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강박이에요, 일종의 강박. 예, 그게 강박이 될 수 있다. 소주만 마시지 말고요. 네. 예. 막걸리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교수님은 와인을 좋아하신다면서요? 저는 모든 술을 좋아해요. 모든 술을 좋아한다. 예. 차이에 예민한. 차이에 예민하기 때문에. 예. 차이에 예민해야 돼요. 그게 욕망의 질서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게 욕망의 질서를 바로잡는 그렇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예. 가장 기초적인 욕망이 있죠. 네. 그다음에 사회적인 욕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얘기하셨어요 그때. 사회적인 욕망이 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기초적인 욕망이 채워지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있죠. 인정받고 있어요? 예. 누구로부터? 저요? 예. 우리 스태프들 다 인정하지 않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진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맞으면 맞다고 얘기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저 인정 안 하나요? 인정하죠. 예. 난 저보다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인정하겠죠.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인정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인정으로부터 스태프도 인정할 것이고 회사도 그대로 인정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은 한 곳에서 어디가 키포인트냐. 즉 이 방송에서는 청취자겠죠. 예. 청취자로부터 인정받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인정들이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정 시스템이 교란되지 않으려면 네. 일단 내가 다양한 예를 들어서 최 장군이 이 방송에 실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송 그만둬야 돼요? 다른 방송 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 생각이에요, 내 말이. 바로 그런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연함이 있어야 강박증을 가지면 안 돼, 욕망은. 나 이 여성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잠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아요. 사랑의 징표기도 하고. 그러나 근데 이 지점에서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기회라는 게 예전만큼 많이 우리가 몸에서 막 부딪히면서 만나는 기회들이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위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저 여인한테 꽂혔는데 저 여인이 나를 거부했네. 그럼 다른 여자 찾으면 되지 뭐 해서 이게 뭐 길거리 가다가 저 사람 마음에 들 것 같은데 한번 대시를 해볼까? 아니면은 뭐 학교나 회사에서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해볼까 해도 뭔가 이게 막고 있는 것들이 많아. 생각할 게 많아서. 약간 좀 최장군이 내가 가만히 금방 얘기를 하는 거 보니 고전적이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람들은 길거리 가다가 헌팅 같은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사냥꾼입니까? 사랑이 사냥입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자 친구를 만난다는 거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좋은 친구 나쁜 친구 구별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친구랑 그 뭐라고 사람이 그랬어요? 나한테 있을 때 좋은 사이면 좋은 친구다. 그 얘기 말. 나하고 최장군하고는 친구가 되게 직접 막 몸을 부딪혀야 친구가요? 뭐 때문에 친구가 되죠 나하고 최장군은? 방송 때문에. 그렇죠. 네. 두 사람을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항상 매체가 중요한 거예요. 방송이 중요한 이유도 방송이 국민, 정치,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매체이기 때문이잖아요. 최장군과 나와 스텝은 이 방송을 통해서 매개된 사이예요. 예. 이 매개가 좋으면 좋은 사이인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랑을 하고 싶으면 어째야 돼요? 좋은 매개. 좋은 매개를 가져야 되죠. 네. 좋은 매개를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자면 취미를 커피를 좋아한다. 네. 그 그럼 커피를 매개로 한 다양한 모임에 가면 정말 좋은 친구,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결부가 돼야 그렇죠. 된다.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우정을 쌓는 것이지. 길거리 가다가 저 괜찮나? 회사에서 보니까 예쁘네. 자 시도해볼까? 이건 천박한 거예요. 네? 회사에서 그냥 보고 예쁘네. 뭐예요 그게? 사냥이에요? 아직도 사랑을 사냥으로 생각하는 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네네.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매개로 어떤 매개로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사이를 만들 것이냐. 네, 여러분 중에 예를 들자면 내가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위스키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젊은 친구인데 네. 위스키 좋아해. 그럼 위스키 막 연구해요. 네. 그럼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있거든요. 다양해요 지금은. 네. 수없이 많아요. 그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기후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말한 패션에 관심이 있어. 패션 중에서 슬로우 패션에 관심이 있어요. 인터넷에 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요. 그 지점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럼 불행하죠. 젊은 세대들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지점을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욕망의 건축술이라는 말 제가 쓰는 이유가 A라는 욕망, 예.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취미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어. 그 취미로 매개해서 다시 사랑이 우정이 짝트는 거. 이런 식으로 욕망의 구조를 가져야 된다.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약간 집 건축을 세울 때 우리가 골조를 세우잖아요. 예. 골조를 세우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조적식이라고 그래요. 예. 조적식이 뭐죠? 조적식, 벽돌, 블록. 그렇죠. 벽돌, 블록, AAC 같은 걸 쌓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네. 지금도 대개 유럽 사람들은 이 조적식으로 많이 해요. 단독주택은. 예. 근데 아파트 같은 건 이렇게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건 어떻게 하죠? 가구식이라고 그래요. 가구식. 가구식은 뭐죠? 연결하는 거예요. 골조를 연결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으로 뭐죠?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아니 목조 건축, 뭐 경량 목고조, 중량 목고조 그러듯이 철골조형 예. 이해하셨죠? 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가구식 연결식이에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엔 좋은 요즘에 트렌드예요. 건축에 있어서는. 건축에 있어서도 네. 집 지을 때 그러니까 골조를 다양하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서로 연결되게 하는 거죠. 오케이. 이 욕망이 이 욕망으로.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집을 졌냐? 옛날식 집은 철근 콘크리트 일체형 하나로 막 때려 박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지르면 안 된다. 지금 안 된다. 욕망 구조는 그렇게 지금 옛날에는 막 그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때려 넣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뭐냐 세상이다. 어떤 방식이냐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 취미가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회사에 지나가다 보면 예뻐? 대시해 볼까? 이런 게 지금 이런 게 철근 콘크리트 같은 딱딱한 집이에요. 예. 좀 이어붙여 보자. 그러니까 내가 A를 좋아하면 그 A를 통해서 친구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서 A를 만나고 그래야 이게 튼튼해요. 한쪽이 부러져도 다른 쪽이 있어요. 이 말을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욕망의 삼각형 구도 배웠잖아요. 네. 적절한 거리를 둔 욕망 삼각형들을 다양하게 이어붙이는 집. 그런 집을 제가 욕망의 건축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예. 네. 박구영 교수님이랑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욕망의 건축술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 욕망을 우리가 이렇게 지어가면 네. 그러면 이제 건강한 식으로 우리의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욕망, 사회적인 욕망,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 이렇게 해도 사람은 허전해요. 이렇게 해도 허전하다. 예. 현대인들은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초적인 욕망에 충격되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다양한 사회활동까지 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동호회에서 인정받고 친구들 사이에 인정받았어요. 그래도 사람은 허전한 거예요. 그냥 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죠. 사람은... 인간한테는 근원적인 허전함이 한계 너머의 어떤 허전함이 있어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 한계가 뭐죠? 제한된 시간만 산다는 거죠. 그 허전함을 채우는 게 뭐냐? 그때 관심이 가진 게 뭐냐? 예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물론 거기까지 안 가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여전히 허전하다. 다 채워줘도. 그러면 그때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문과 예술이에요. 야. 예. 네. 이 세 개까지 가면 좋다. 오케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장 나쁜 게 뭐냐?
가장 나쁜 거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내 욕망이 뭔지도 모른 그렇죠. 채 사는 사람들. 네. 그냥 세상이 하나를 욕망하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건 불가피하고 어느 정도는 불가피해요. 괜찮아. 그런데 이 모든 욕망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생각해봐요. 남에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은 욕망이에요. 그런데 남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예. 그런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종교, 특히 신부님한테 한국을 떠나면서 가장 한국 사람들이 해주고 싶은 일 하나만 해달라. 예. 그랬더니 그분이 그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외국인 신부님이요? 예, 예. 네. 외국인 신부님이 자기가 평생 한국에 살았는데 한국은 놀랍다, 대단하다, 다 좋다. 딱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다. 어떤 거죠? 한국인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낸다. 자식도 남이 부러워할 것 같은 자식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렇죠. 심지어 결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남들이 친구가 부러워할 것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한다. 끔찍한 일이죠. 그게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히 아무리 다른 사람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은 당신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진실은 잔인하다. 그렇죠. 인정해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스스로 자기 욕망에 충실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죠? 몸의 소리에 잘 듣자.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그 소리 듣고 병원 가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의 몸에서 뭔가 징후가 나타나요. 징후가. 말했죠? 신경증 징후가 나타나. 예. 뭔가 막 신경질이 나. 짜증나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체가 잘못됐다고. 그 신호예요. 그걸 예. 고치지 않으면 병이 돼요. 그렇구나. 아까 말한 강박증을 불이킨다든가 막 신경증을 일으킨다든가 히스테리를 부린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때 스스로 욕망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욕망은 다양할수록 좋고 중첩될수록 좋다. 중첩될수록 좋다. 예. 하나의 욕망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첩돼야 돼요. 예? 켜켜이 쌓인 나뭇잎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버섯이 예. 자라나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 욕망도 중첩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욕망이 쌓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욕망은 다양하게 할수록 좋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좀 피곤한 표정인데. 아니 괜찮아요. 예. 예. 괜찮아요. 예. 오늘은 무슨 요일? 오늘은? 예. 오늘 월요일. 예. 월요일은 피곤하죠. 월요일 피곤하죠. 누구나 다 피곤한 월요일입니다. 네. 박 교수님이랑 함께는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네. 교수님은 이제 광주로 돌아가셔서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광주로 돌아가겠습니다. 허세를 좀 부리면서 박혁거세의 자손. 박혁거세의 자손 박허세 교수님이랑은 다음 주에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